자, 이번 영상은 주말을 통한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 아무래도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뭔가 부족한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최대한 맞춰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이 좋다, 이건 무조건 오른다, 이런 식의 추천이 아니라 현재 신고가 근처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중요한 자리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따라서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종목씩 집어서 말을 하게 된다면 또 그게 추천으로 받아지면서 오해가 생기게 되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 검색을 통해서 현재 신고가 근처 또는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기준선과 중요한 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로 나오는 종목들을 하나씩 빠르게 스캔하면서 어떤 자리가 중요한지, 그리고 제 관점이 무엇인지, 제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쉽게 드리겠습니다.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는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고가 근처라 하더라도 종목이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매수하지 마시고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서 원칙대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가 종목을 분석하는 이유가 현재 지수가 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끝까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끝까지 오르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6만원을 돌파를 했는데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고가 근처 52주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0% 이내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분석을 하겠습니다. 보기 쉽게 거래대금 상위 또는 거래량 순위로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을 하루에도 몇 번씩 봅니다. 특히나 장 끝나고 나서, 그리고 장 중에도 어떤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지, 이 화면을 좀 정말 자주 이용하는 화면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우선 검색을 한 다음에 거래량 순위라든지 최근부터 좀 편하게 거래대금 순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순위로 보면서 최근에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만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는 시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400개까지는 뜨지 않는데 요즘에 정말 많이 떠가지고 여기서 좀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 돈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고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렸는지, 또는 최근부터 어떤 종목이 계속 이름을 올려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일단은 스캔을 합니다. 딱 이름만 보더라도 매일매일 보는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고점까지 올라와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이름을 유지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너무 적은 것을 제외하고서 한 30만 주 이상, 그 정도 종목들을 한 개씩 체크를 합니다. 이게 신고가 근처에서 유지가 되는 종목인지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클릭을 안 해도 되고 전체적으로 한 번씩 그냥 이름 알 정도만,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이 그냥 눈에 익도록 스캔을 해줍니다. 이거를 하루 이틀 본다고 종목들이 눈에 익진 않겠지만 매일 밥 먹듯이 본다면은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웬만해서는 다 잡히기 때문에 한 개씩 보면서 중요한 자리가 어딘지,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거래량으로는 보다가 이제 거래대금으로 살펴보는데 아마 아무 설정을 안 하셨다면 거래대금이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서 설정을 눌러주셔서 거래대금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필드 추가를 눌러서 이 거래대금 제가 체크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삭제를 했다가 여기 거래대금 가로 100만, 이거를 체크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거래대금 순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빠르게 스캔을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이름을 다 올렸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 좀 쉽게 먹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선 삼성전자, LG화학은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기 직전입니다. 이런 종목이 하루에 7% 상승,
평소에 정말 3%도 움직이기 힘든 종목이 정말 하루에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고가가 무섭다는 뜻인데, 아시다시피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가볍지가 않기 때문에 단타로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온다면은 단타 칠 구간들이 나오겠지만,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서 그냥 거래량이 하루에 40만 주, 평소처럼 나오게 된다면 단타로 먹을 자리는 찾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냥 전 고점을 기준으로 스윙 투자 목적용이지 단타로 접근하기가, 언제 거래량이 붙을지 모르고 이미 7%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타로 노려보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삼성전자는 역시나 좀 중요한 자리, 현재 전 고점까지 거리는, 전 고점이 57,000원, 현재 57,900원, 900원 차이가 납니다. 900원 차이가 난다면 거리가 가까워졌는데,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전 고점을 지켜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눌린다 하더라도 이거를 지켜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와야지 여기서 상승이 나와서 6만원 뚫어주고,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힘없이 깨버리거나 깼다가 바로 버텨주면 상관없는데, 깬 다음에도 올라가는 척 했다가 다시 내려오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고점 중요한 자리인 57,000원을 기준으로 외국인 수급과 함께 주가의 방향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날에 57,000원 근처에서 매수하려 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외국인의 수급만 보더라도 좀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과연 이 자리를 지켜주고서 지난번 지독한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날지, 지금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세는 다들 아실 텐데, 이거는 무조건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신규 진입자가 단타 치려고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보유자들, 상승 초기에 잡은 사람들, 상승 초기에 잡았다면 이때 전 고점 때 근처 가격에서 잡은 사람들, 자리를 이렇게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시즌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도 이렇게 전 고점 근처 올라서 마감을 해준다면은, 그 뒤부터 이거를 지켜준다면 또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초기에 잡은 사람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타로서 이 고점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제가 단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이버 수급도 굉장히 좋고 또 외국인의 힘으로 다시 한번 더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딱 월봉으로 보더라도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10만원대가 벌써 30만원. 물론 요즘 주식시장 보시면은 이렇게 한 번 신고가 나오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시장이지만,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종목들을 한 개씩 보면서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 부담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넘겨주면 됩니다. 억지로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지 말고 상승 초기 종목들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승 초기 종목도는 좀 오랫동안 쉬어준 종목들, 오랫동안 이런 박스권을 유지해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해석해 본다면 내려간다 하더라도 손절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며, 어쨌든 이런 지독한 행보 가격을 뚫어줘서 이 고점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좀 쉽게 나온다는 뜻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 SDI로 예를 들자면 이거는 전 고점이 40만 3,500원, 종가가 40만 3,500원에 형성이 된다면은 그 뒤부터 좀 쉽게 오를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고점 뚫어줬다가 윗꼬리 달고서 눌리거나 이 고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황금선을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종가가 전 고점 위에서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젠을 제가 이때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전 고점 위에서 마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시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수직으로 오른 거나 캔들이 지독한 것, 이런 것들은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캔들이 윗골이 좀 길게 달거나 마음에 안 드는 캔들이라면 내가 여기 들어갔을 때 먹을 자리는 나오긴 하겠지만 잘못하다가는
제대로 털릴 수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캔들이 마음에 안 든다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접근하려면은 이런 차트의 종목은 전 고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지 지독한 캔들에서 무리해가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매매를 쉽게 풀어나가고 싶은 스타일이라서 캔들이 좀 안 좋다 싶으면은 포기를 하는 편입니다.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들, 내가 고점에 들어가서 좀 불안한 것들, 이런 것들은 무조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림텍이 신고가가 나왔는데 딱 보시면은 역사적 신고가, 자동으로 역사적 신고가인지 아니면 단순히 52주 최고가인지 이 정도는 습관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체크를 하고 전 고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거리가 가까운지 뭔지 이거를 체크한 다음에 접근을 한다면 전 고점과 가깝다면은 내가 갭상승이 높게 나오지 않았을 때 들어가도 먹을 자리가 생길 수 있다. 이거를 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 갭상승이 막 20% 그 이상 나오게 된다면은 뭐 들어가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한가 가는 종목을 대응할 때는 그 다음날의 시초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드림텍도 전 고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13,150원에서 15,500원까지. 게다가 이 종목은 그냥 심심하면 상한가를 보내버리는 종목이라서 종목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잠깐 거래량으로 이렇게 거래대금 3천억을 몰고 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상승이든 하락이든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이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역사적 신고가 상태입니다. 이런 종목은 순간적으로 급등이 분봉상 나올 수가 있으며 장중에 또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좀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 자기가 자신 있는 거, 관심 있는 거, 그런 종목을 뭐 한 가지에서 세 가지, 그거를 꾸준하게 코가창가 차트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반응이 주는 자리, 반응이 나오는 자리, 분봉상 첫 상승이 나오는 자리, 이런 자리를 쉽게 잡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캔들이 좀 안 좋아서 무조건 잡기보다는 분봉상 반응이 왔을 때 황금선 유지해 줄 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서 매매를 하면은 충분히 먹을 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버텨주면서 상승 초기 때 그때 잡아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매매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는데 그냥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하거나 좀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른 다음에 진정이 되거나 진정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상승 초기 때 그럴 때 잡는 게 손절도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고를 때는 내가 이 종목과 좀 평소와 친한 종목인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을 정말 쉽게 공략을 해본 적이 있다. 예전에 공략할 때 여기 주포가 너무 쉽게 느껴졌다. 쉽게 시세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종목들을 위주로 고르시는 게 낫습니다. 어떤 종목에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한데 저라고 무조건 이 많은 종목들을 매매를 잘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친한 종목이 있고 친하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평소에 매매를 거의 안 해본 종목, 뭐 거래량이 없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그냥 쿨하게 패스를 해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골랐을 때 이 종목이 무엇을 하는 종목인지는 내가 먼저 먹을 자리가 있는지 그거를 살펴본 다음에 그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종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올랐는지, 어떤 관련주인지 이런 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중요한 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이 2,700원, 이 2,700원을 지켜주게 된다면은 뭐 시간의 거래 하락이 나왔어도 현재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 상태라서 지켜줄 자리만 지켜주게 된다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리를 본 다음에 이게 왜 올랐는지, 어떤 관련주인지 그거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고점에서 음봉이 뜬 종목은 공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싸게 살 기회라고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캔들이 안 좋게 떴다면 무조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제넥신도
딱 보면 전 고점이 12만 4,100원.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올라서 12만 4,100원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전 고점을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 최근 이틀 동안 캔들은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뭐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딱 캔들이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쉬었다가 깔끔한 음봉이 나왔다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좋은 캔들이 아니라서 이런 종목은 지켜줘야 될 자리만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서 꾸준하게 지켜준다면 자연스럽게 또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떨어지는 칼날은 잡을 필요가 없으며 쉽게 생각해서 이게 안 좋은 종목이었으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리인 11만원, 10만원. 이게 과연 좋은 종목일지 나쁜 종목일지는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점 근처라 해도 이렇게 캔들이 무너진 종목이나 무거운 종목,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LB세미콘도 그 전에 정말 강했던 종목인데 이게 금요일 시장에서 10%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3%쯤에 마감을 했습니다. 윗꼬리가 좀 긴 상태지만 오랜만에 거래량이 증가했으며 전 고점이 9,510원입니다. 물론 여기서 반응이 나온다면 만원까지 거리가 멀지가 않고 또 전 고점까지 그리고 만원 호가만 잘 뚫어준다면은 신고가까지도 노릴 수 있는 자리라서 이 종목의 중요한 점은 만원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호가 단위가 변하는 종목은 그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서 마감을 해줘야지 그 뒤에도 거리가 멀어지면서 상승이 꾸준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을 지켜준다면 그러면 그 뒤에 긍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심택이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다가 현재 역사적 신고가 상태 상한가 그 다음 날에 11%까지 올랐다가 눌렸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1.8% 정도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반도체주들이 움직이기 전에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정말 지루했던 종목인데도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 신고가다. 이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캔들은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이 캔들을 잘 살려준다면은 그리고 이 올라왔던 자리를 지켜준다면 또 다음 단계로 점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여기서 뭐 일주일, 2주일, 한 달 그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나중에 뭐 25,000원, 3만원 갈 거를 제가 미래를 안다면 당연히 저는 미수 몰빵을 할 것입니다. 딱 미수 체크하고서 몰빵. 하지만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이 고점을 유지해 주는지 유지해 주지 못하는지 그걸로만 그 다음 상황을 예측하고서 매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핫했던 모나미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역사적 신고가 상태입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올라온 자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나미 현재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 상태 2019년 고점이 8,950원입니다. 이 자리를 최근에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결국에 장중에 만원까지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다가 현재도 만원 근처에서 거래가 되는 상태. 당연히 이런 종목은 만원 호가 위에서 마감을 잘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엄청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으며 만약에 만원까지 올라갔다가도 계속 저항으로 만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그 뒤부터는 자연스럽게 9,000원, 뭐 8,500원, 최악의 경우에는 제자리까지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텍도 지금 차트 자체만 봤을 때 굉장히 예쁜 상태입니다. 차트 자체만 봤을 때 전 고점을 돌파한 상태 27,500원에서 현재 가격인 28,900원까지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해서 마감했는데 당연히 눌림목에서 지켜줘야 될 자리만 지켜주게 된다면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잠깐 변동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눈과 손이 100개라면은 당연히 이 종목도 보겠지만 지금 마음에 드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 종목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려면은 집중해가지고 눌림에도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는지
호가창이 좀 괜찮은지, 험매수가 없는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체크하면서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집중을 해주면서 이게 원하는 대로 흘러갔을 때 진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계속 지켜보다가 시간 낭비, 기회비용 낭비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정말 마음에 드는 종목,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서 중요한 자리를 놓고 대응하는 게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개씩 봤을 때 당연히 이렇게 수직으로 오른 것들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잡아가지고 뭐 1%라도 띄워야지, 5%라도 띄워야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여러 번 성공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물리게 된다면 뭐 한 방에 마이너스 20%, 그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오른 종목은 웬만하면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 개씩 보면은 요즘에 어떤 종목에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어떤 종목이 좀 핫한지, 서울 반도체도 여기서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었으면은 좀 확실했을 텐데 쉬지도 않고서 그대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자리 놓쳤다면은, 이 중요한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추격 매수를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목이 오른 이유가 반도체 종목이 강하고 기간에 엄청나게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서울 반도체도 기간에 이런 수급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이런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포기를 하던가, 아니면 올라왔던 자리에서 이 올라온 구간을 더 이상 오르지 않고서 유지를 해주던가,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이 17,700원 근처에서 거래가 되면서 유지가 된다면 그 유지해준 만큼, 참은 만큼 다시 힘을 발휘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또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에서 내가 진입을 했는데 그 방향이 하락으로 꺾인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손절도 좀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거래대금 한 500억 정도, 500억 정도까지는 봐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500억까지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목 보르는 눈도 길러주고, 신고가 종목이 어떻게 되었을 때 오르고 어떻게 되었을 때 오르지 못하고 내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종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동아약품도 현재 올라왔던 자리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 상태, 그전 고점을 뛰어넘어서 지금 또 올라온 자리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끊기지 않은 상태이며 당연히 여기서 고점을 뚫어주던가, 아니면은 아래 꼬리 단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추락하던가, 둘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놀루션도 신규 상장주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변동성이 굉장합니다. 상한가 나온 날도 있으며 그 다음에 하루에 17%, 또 그 다음 날에 25%, 지금 상장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코넥스에서 이전했을 때 첫날에 36,400원이 고점이었는데, 이 고점까지 돌파해서 코넥스 시장에 있었던 가격인 37,000원, 여기까지도 전부 다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종가가 그전 고점 위에서 마감을 하지 못했지만 이런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올라왔던 자리를 지켜주는지, 수직으로 올랐기 때문에 수직으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 수직으로 올라온 자리를 안정적으로 지켜주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접근해야지 다시 고점 돌파를 노려서 추가적인 엄청난 시세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쉬지 않고서 4만원, 45,000원 그냥 수직으로 계속해서 급등이 나온다면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아니더라도 매매할 종목들은 널렸기 때문에 단기간 수직으로 상승한 상태에서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그것만 보고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고점에서 장대 음봉은 무조건 거르고, 그리고 한국알콜도 최근에 차트가 예쁜 상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8%까지, 종가가 4.4%,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딱 차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쁜 상태이며 시간의 종가 가격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19,000원 그리고 18,200원
전 고점이 17,850원. 지금 매우 중요한 자리에 놓였습니다. 고점에 시작을 해서 장대 음봉이 나와버린다면 답이 없을 것이며, 만약에 고점에 시작했는데도 주가가 쉽게 흘러내리지 않고서 전 고점이나 아니면은 18,000원 정도, 그 정도를 지켜준다. 그러면 그때부터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무너져가지고 다시 황금선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프론테크도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가파르게 오른 것들, 뭐 이런 거는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전 고점 근처에서 거래되는 것도 많아서 저런 것들을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매드팩토도 마찬가지. 매드팩토나 상하프론테크, 이런 모양의 차트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빛소프트 증거금 100%의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매매를 하지 않고 좀 받쳐주는 물량이 없거나 호가창이 너무 가볍다 싶으면은 차트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매매를 잘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말 소액으로만 들어가서 과작값만 벌지, 시가총액이 너무 가볍거나 호가창이 너무 가볍다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주전자재료도 고점 오른 가격을 이렇게 5거래일 동안 유지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8%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결과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2%에 마감을 했지만 이렇게 올라왔던 자리를 참아준다면 그 뒤에 쉽게 시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종목들 전부 다 계획만 잘 세우신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어떤 종목에서든 성공 투자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캔들이 안 좋은 거, 변동성이 너무 지독한 거, 이런 것들, 최근에 수직으로 오른 것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만 피하신다면 크게 손해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검색을 확인하기 전에 신고가 하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60일, 20일 다 귀찮더라면 250일이라도 체크를 해주셔야지 좋은 종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종목을 분류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생각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지켜야 될 것들만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안 하기 때문에 매매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